요즘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선선한 바람에 맑고 깨끗한 하늘이 함께하는 계절입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이런 날 가을 소풍을 다녀오곤 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어디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속 소풍의 모습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날씨로 당시 시대 상황과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분주했지만 좋았습니다. 네, 전 오늘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네. 자, 빨리 그럼 작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분주한 느낌이고 네. 사람들은 북적북적해요. 그렇죠. 지금 뒤로는 좀 눈에 익은 작품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예, 조선시대 삼원 화가라고 손꼽히는 3명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해원 신윤복이 그린 연소답청이라는 풍속화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연소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답청은 도단한 새싹을 받는다. 그래서 봄이 오면 3월 삼진날 많이들 나들이를 갔다고 해요. 네. 그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이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림을 딱 보면 말 위에 오히려 여자분들,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있고 남자들이 땅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좀 파격적인 그림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조선시대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요.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나라예요. 유학을 숭상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예에 어긋나게 남자들은 걷고 있고 심지어는 말을 끌어주기도 하고요. 네. 여성들은 모두 말에 태워져 있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요. 네, 조선시대 날라리들의 짝짓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당시에 이 영조, 정조를 잇는 시기 동안 조선은 제2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한양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네. 도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람들과는 다른 도시적인 스타일이 나와요. 생활 스타일이. 그 생활 양식 중에서는 자유분방한 연애도 포함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남자들은 양반이지만 벼슬이나 어떤 학문 수양은 접은 좀 거리가 먼. 거리가 좀 젊었을 때 실컷 놀고 네. 싶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머리에 상투를 다 틀었죠. 네, 유부남 아닌가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높은 갓을 썼어요. 네. 그런 걸 봐서는 다들 처자식이 있는 그런 남자들을 기혼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당시에 그 풍습으로는 여자들은 규방에 갇혀서 네. 예, 특히 양반일수록 절제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연애는 하고 싶고 네. 예, 부인과 이렇게 신나게 놀러 가면 참 좋겠지만 네. 예, 자유분방한 연애의 대상이 적합한 계층은 결국 기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또 향락을 즐겼던 약간 날라리의 양반들이라고 했으면은 네. 기생과 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보통 한국화나 동양화에서는 먹으로 칠을 많이 하고요. 좀 화려한 색깔을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는 좀 화려한 색감도 눈에 보이고 특히 옷들이 예쁘게 치장이 돼 있어요. 이걸로 좀 그들의 신분이나 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이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네. 위상을 보면은 굉장히 생생한 색감으로 칠해져 있고 그렇죠. 옷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보통의 점잖게 차려입은 양반의 모습이 아니라 네. 나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을 끄는 모습이라든지 네. 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위로 네. 동여맨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네. 신윤복
북은 진경 시대에 네. 김홍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정확한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을 포착한 화가로 유명해요. 네. 마치 사진가가 찍어놓은 것 같죠. 맞아요. 지금도 약간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그림인데요. 지금 그렇게 막 생동감이 넘치고 뭔가 세밀하게 표현된 여인들과 선비들의 모습과 달리 이쪽에 지금 한 남자 좀 동떨어진 기분이 들거든요. 네, 좀 옷도 비교적 거리가 수수해 떨어져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수염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같은 계층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손에는 대갓을 쥐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왼손에는 또 말을 부리는 채찍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마부일 텐데 자기의 모자를 여기 앞에 선두에 서 있는 남자한테 그렇군요. 뺏긴 거예요. 예, 뺏긴 주인이 거죠. 달라 그러니까 준 네. 거죠. 그런데 모자를 그럼 네가 내 모자를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양반의 갓을 감히. 쓰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손에 쥐고서 좀 자기 할 본분을 좀 빼앗긴 좀 그러면서 좀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한가롭게 나들이 가는데 나는 이게 뭐람 하면서 네. 뒤를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광경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런 상황극 자체를 신윤복은 마치 영화나 네.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려냈어요. 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분위기가 그렇게 결코 뭐 나들이 가는 게 좋고 네. 뭐 어떤 밝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그 여러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묘사를 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번거지 모자와 상투를 갓을 주고받은 그런 관찰력도 뛰어나고요. 지금 표정 하나하나도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림의 필력도 필력이지만 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은 얼굴들이 저 가장 일반인인 서민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처럼 그려졌고요. 네네. 여기 아래 정도로인데 그렇죠. 그 양반이나 기생들의 얼굴을 보면은 눈꼬리가 한껏 치켜져 올라가 있어요. 그렇네요. 특히 이 여인이 좀 더. 네, 갸름하게 그려져 있죠.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색정적인 분위기, 색을 밝히는 향락에 젖어 있는 네. 당시의 지배계급에 대한 굉장히 신랄한 묘사였어요. 대놓고 네. 뭐 양반을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네. 그 시대상을 곧 정확하게 남기려고 애를 씀으로써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네. 문란했고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사회의 변화상이 있었나를 그렇게 남기는 네. 그런 화가로서도 대단한 업적이 있지만 네. 사회를 기록하는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도 네. 상당히 우리가 기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선생님께서 이 연소답춤뿐만 아니라 신용록의 여러 가지 그림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부터 볼게요. 지금 뭐 시냇가에서 빨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웃옷을 벗어 던진 모습도 보이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 개변가화라는 네.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든 신윤복의 그림은 위창 오세창이라는 그 독립지사 분이 네. 간송의 스승이었거든요. 네. 간송은 이 그림들을 일본 오사카까지 건너가서 그 거금을 주고 되찾아온 분이에요. 귀한 그림이네요. 네, 저희가 몽유도 원도를 달았었죠. 네. 몽유도 원도는 그렇게 노력해도 못 찾아왔지만 회원의 그림은 찾아오게 되고 그 이름 없던 그림들을 모아서 일일이 제목을 달고 발제를 쓴 사람은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분이 이 그림의 제목을 개변가화라고 정했는데요. 네. 개울물가에 네. 그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장면을 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천 개자를 써서 천변 주변에서의 어떤
가화, 아름다운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네. 벌어진 해프닝인데요. 남자는 아닌 척하면서 양반이니까 네. 여자를 함부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살짝 고개만 들려서 보고 있는데 이 제일 젊어 보이는 여자는 자신 있는 눈빛인데 눈을 보면 남자를 또 살짝 바라보고 그렇네요. 있어요. 뭐 찌릿찌릿하게. 네. 예, 그런데 이 나이 들어 좀 더 보이는 엄마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빨래를 하고 있는데 네. 빨래 방망이로 힘껏 내려치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처럼 보이는 분은 아예 우통까지 벗어지면서 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젊음에 대한 질투, 네. 지금 여기 건장한 네, 청년이 매력을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젊은 여자를 쳐다보는 네, 여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질투 이런 걸 드러내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 여자 입술은 약간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은데 네. 두 여인은 처져 있어요. 네, 약간 여유 살짝. 만만하죠. 네. 예.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고요. 이번엔 그 다음 작품을 살펴볼게요. 전 그림보다 화려한 색감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일단 여인들의 수도 많고요. 또 굉장히 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이거는 정말 광고에서도 패러디한 것도 많이 봤고요. 저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교과서에 이게 또 봤을까요? 이렇게 야한 그림을. 미술책을 따로 나왔었어요. 네. 이 단오날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죠. 여자들끼리. 네, 맞아요. 아마존에스. 네. 이 아마존에스를 젊은 상자승 둘이 은큼하게 여기 위에 이렇게. 바위 틈에서 목욕하고 상반신을 풀어헤친 네. 뭐 이런 가슴이 드러나는 네. 여성들과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거의 반발라의 그림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지금 조금 약간 민망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아무래도 뭐 아마존에스라고 표현드렸지만 여성들끼리 모이니 얼마나 그 분방한 그런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광경일 텐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가장 그 젊고 아리따운 여성은 또 여기서도 머리를 풀어 헤쳤죠. 아까 자기를 꾸민 게 바빠요. 가화처럼. 네.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서로의 미묘한 관계 그러면서 이런 사회의 어떤 문란상 네. 그 종교를 수행해야 되는 스님의 어떤 일탈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자하고 있죠. 전 이 그림 많이 기다렸어요. 미인도. 네. 예.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여인의 모습이 딱 크게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인가요? 조선 시대판 모나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나리자와 같은 네. 여인의 초상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건데요. 네네. 이렇게 단독으로 한 젊은 여인을 그린 그림이 해원 이전 것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네. 뭐 무슨 왕의 초상이나 지체 높은 재상의 초상들은 있었지만 그 심지어 저희 그 왕비 초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왕후의 초상도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조선시대 여인이 이렇게 버젓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이렇게 소중한 그림을 남길 정도면 네. 해원과 보통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머릿결 하나하나 그러게요. 보이시죠? 네. 눈썹도 그렇고 눈동자, 그리고 입술, 옷고름, 놀이개까지도 세밀하게 네.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입은 옷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지금 봐도 이런 여인이 있다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일 거라고 봐요. 갸름하지만 둥글고 부드러운 턱을 갖고 있고 네. 뭐 성은 씨도 하고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요? 통통함이 네. 좀 닮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해원은 50세경으로 추측이 돼요. 정말 화가로서 최고의 완숙기에 도달했을 때인데 네. 해원의 집안은 3대째 도화서가 그 관직에 있었어요. 그 화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원은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왕의 밑에서 왕의 명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도화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재료들, 종이, 비단, 그리고 화려한 물감들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일 거라는 게 당연히 추측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 모든 노력들을 이 여인을 그리는데 아낌없이 쓴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교한 그림입니다. 네, 그런 정성이 지금도 딱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혜원의 여러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가을날 동네 한 바퀴 쫙 돌고 온 기분이 들고요.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가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명화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또 정겨운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시간 한 시간 채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아, 지금 매우 즐거운 시간이고요. 우리 그림,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명작들을 네.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도 또 이렇게 오늘 흥미로운 얘기와 조선시대 또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돼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는 하루하루 가을 향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굳이 무엇을 하지 않고도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유독 가을이 짧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까운 곳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도 만끽하고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날씨를 그리다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